안녕하세요. SQL 함수 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자료형을 처리하는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및 시간 함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SQLite에서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텍스트로 취급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SQLite에서 날짜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형은 텍스트, real, 인티저 세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텍스트는 문자 자료형입니다. 텍스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연, 월, 일, 구조,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23년 3월 1일 12시 00분 00초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텍스트 자료형 날짜 시간 데이터가 되겠죠. 리얼은 실수 자료형입니다. 리얼로 표기된 날짜 시간 데이터는 율리우스 날짜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티저입니다. 인티저는 정수 자료형으로서 유닉스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세계협정 시 기준으로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현재까지 지나간 초를 세어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가 인티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텍스트 자료형을 갖고 있는 날짜 시간 데이터 함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날짜 및 시간 함수는 다양한 한정자를 지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먼저 select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의 현재 날짜를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으로 select time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elect time을 넣게 되면 지금 사용자의 현재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7분인데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시간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다가 select time을 넣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간과는 다른 값이 반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무런 한정자도 넣지 않은 날짜나 시간대는 UTC, 즉 세계협정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현지 시간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정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로컬 타임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정자를 넣게 되고 run SQL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간대와 같은 시간을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date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날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date time을 한번 보겠습니다. select date time은 지금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한꺼번에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정자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시간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정자를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활용하시게 되면 지금 이 예시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현재 달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구문입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이 2023년 2월 10일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가 2월 28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문을 해석해 보자면 날짜를 출력하는 구문이겠죠? 근데 현재 이 달의 첫 번째 날을 리턴해줘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 2월 1일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2월 1일이 출력된 시점에서 한 달을 더 하게 되면 3월 1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3월 1일에서 하루를 뺍니다. 그러면 3월의 바로 전달, 즉 2월의 마지막 날이 나오게 되겠죠? 그 날을 로컬 타임 기준으로 출력해줘 라는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입맛대로 한정자를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사용하여서 포맷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데이트와 타임 값을 포맷에 맞추어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스트링 안에 지정한 이 구분자를 따라서 여기도 맞는 형식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자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숫자와 숫자 사이에 내가 넣은 구분자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은 날짜의 형식대로 이 스타프타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날짜와 시간의 포맷이라고 하죠. 그 포맷은 DBMS마다 지정되어 있는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지금 SQLite 같은 경우에는 구분자가 이런 콜론으로 기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른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다른 DBMS에서는 이런 형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조작하실 때 이 구분자가 콜론이 아닌 다른 DBMS에서 콜론을 가지고 문자열을 자르게 된다면 에러를 마주치게 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DBMS에 맞춰서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함수인 concat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at은 문자열 또는 컬럼을 연결해 주는 함수입니다. SQLite에서는 concat 함수를 지원하지 않지만 대신에 연결 연산자인 itOR 연산자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구문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스테이트먼트로 오셔서 먼저 스튜던트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학번, 이름, 학과가 지금 분리되어서 리절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Run SQL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번과 이름과 학과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구분자 없이 하나의 스트링으로 리턴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와 연산자 두 개를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로어와 어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어와 어퍼 함수는 각 인자가 어떤 스트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모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거나 또는 모든 소문자를 대문자로 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구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 select row 안에 교원 번호가 대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메일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메일에 들어있는 모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구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먼저 교원 번호를 먼저 볼까요? 프로페서 DB에 있는 교원 번호를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원 번호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대문자가 하나 출력이 되고 뒤에 부분은 숫자가 들어있죠? 이 결과물이 로어 함수를 거치게 되면 소문자로 일괄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퍼 함수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퍼 함수를 가져와서 먼저 이메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메일이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예외 케이스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문자로 들어있는데요. 이 소문자가 모두 대문자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치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nitial capital이라는 문자열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 capital은 SQLite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튜토리얼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오라클에서만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입력한 문자열 중에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공백 또는 영문 숫자 이외의 문자, 이런 공백이 들어있죠. 이런 공백들은 모두 단어 사이를 구별해주는 구분자입니다. 여기선 작동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생겼는지 구문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nString입니다. inString은 문자열의 위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도 SQLite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nString의 문자열의 위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대소문자를 구별해 줍니다. 여기서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호준이라는 스트링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온 상황에서 1이라는 글자는 인덱스가 0이 아니라 1입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호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라는 구문인데요. 이 호가 1번이 아니라 2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턴 값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브스트링입니다. 서브스트링은 우리 SQLite에서 작동하므로 교환을 보겠습니다. 원하는 문자를 잘라내어서 추출하거나 문자열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입니다. 복사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볼까요? 학생들의 주소를 먼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주소는 다양한 위치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주소를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소 값에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글자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에서 앞쪽에 있는 두 글자만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다르게 넣어 볼게요. 1부터 7까지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까지의 글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place입니다. replace는 바꾸고 싶은 값으로 대상값을 교체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구문을 확인하게 되면 replace 함수 안에 들어있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고 이 world를 SQL로 바꿔줘 라는 구문이 되겠죠?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hello world에서 world 부분이 SQL로 바뀌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DB를 활용해서 다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문을 해석해 볼게요. 먼저 select 이름을 먼저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컬럼에 replace한 컬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브스트링으로 두 번째 글자에서 2개까지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별표로 채워줘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별표 채운 이름이라는 이제 엘리아스로 출력을 하게 되는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 length 함수입니다. length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도 먼저 DB를 로딩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문을 보게 되면 이름 컬럼에는 이름이 먼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는 이름의 길이라는 엘리아스로 이름의 length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이 먼저 쭉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의 이름 길이가 3글자라는 것을 DB가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자열을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내장 함수를 잘 알아두시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유용하게 조합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숫자 자료형을 처리할 수 있는 수학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